네,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제가 이런 식의 느낌도 여러분들에게 쭉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는 자리를 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신가제님이라는 팟캐스트 겸 자영업자 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 유튜버 분을 보게 됐습니다. 영상미도 너무 좋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느낌이라 따라해봤습니다. 이 재생 목록은 디노이스 띵킹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원래는 디노이스 thoughts, Dino's thoughts. 다이노스 thoughts. 근데 다이노스가 아니라 디노인데 Dino's thoughts. 디노라고 디노. Dino's thoughts. 뭐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하는데 영 발음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디노's thinking. 제가 계속 가르쳐 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것도 좋아요, 저런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유튜브 해보세요, 막 이런 걸 알려주다 보니까 가르치고 싶지 않다라는 그 갈증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끝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따라와 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내가 뭐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채널을 비슷한 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쭉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작게 보면 영상 하나를 만들었을 때도 그 영상에서 물론 가지치기로 여러 가지 방면들이 있는데 그걸 좀 잘라내면서 좀 강하게 푸시를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든 채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대체되는 직업과 남는 직업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들고 온 이유는 저는 송기령 박사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송기령 박사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빅데이터 전문가 겸 작가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좁게 보면 우리나라를 한정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나라가 가고 있는 방향이나 아니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 그걸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 가지고 방향도 생각해보고 제시도 해주고 이러신 분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그래서 송기령 박사님 나오는 걸 엄청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은 송기령 박사님 영상을 계속 다 찾아가면서 볼 수가 없잖아요. 저처럼 뭐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도 드물 테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AI 대두의 직업의 변화. 우리가 AI를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AI가 직업 시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AI는 평균적인 일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튀지 말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평균에 있으면 도태됩니다. 예전과 다른 점은 이제는 한 가지 직업만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 예전에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야, 중간만 해라, 중간만 튀지 말라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튀지 않는 뭔가 스킬에 있어서 한쪽으로 날카롭게 갈고 닦아지지 않은 분들은 도태될 수 있다는 거죠. 대체되는 직업과 남는 직업의 차이. 대체될 수 있는 직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AI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 명확하고 일정한 패턴을 가진 일들은 AI가 더 잘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속기사나 타자기 자격증 같은 직업들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법률가들이 AI에 의해 보조되거나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사람과 사람 간의 교감이 필요한 직업들은 대체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AI로 대체되는 직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캐셔분들이나 아니면 법률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은 규칙과 일정한 패턴을 동반하기 때문에 확실히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대체되지 않을 직업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창의성 대 효율성, AI가 가져가는 것과 인간이 지켜야 할 것. AI는 창의적인 분야도 대체할 수 있을까요? AI는 기능적으로 창의적인 일을 대체할 수 있지만 인간 고유의 감정과 경험을 담은 창의성은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할 때 듣는 음악을 AI가 만들어줄 수 있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감동을 주는 예술작품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AI가 가져가는 것은 효율성, 즉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일들이며 창의성과 공감 능력은 인간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만들었어. 근데 이게 만약에 물건이야.
그럼 그 물건만 보여줬을 때는 우리는 물건에 대한 효율성을 보게 됩니다. 이 쓰임새를 보는 거죠. 얼마나 편리할지, 얼마나 빠를지 뭐 이런 걸 보는데,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제품만 봤을 때는. 하지만 그게 스토리텔링이 됐을 때 사람들한테는 감동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음악 채널을 운영하잖아요. 근데 음악 채널을 운영할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음악만 탁 던져놓는 것보다 이 음악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이 음악을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는지, 얼마나 고민하고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은 음악이 아니라 그걸 만드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음악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겠죠. 뭔가 그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더 원할 거고, 그런 걸 더 어필하지 않으면 크리에이터적인 매력에서 어필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야, 저 사람이 저기 나올 사이즈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난 별로던데 사람들이 왜 좋아하지? 그 사람의 스토리텔링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자, 4번 미래의 직업 환경 변화와 적응 전략. 미래의 직업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사장처럼 해야 합니다. 각자가 브랜드가 되어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고 그 가치를 협상할 수 있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과 자신만의 감정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무 약한 부분인데, 기술은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고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일단은 5번으로 넘어갈게요. AI 시대, 나만의 가치를 발견하는 법. 내 직업이 AI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의 창의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과 교감하는 일, 창의성이 필요한 일, AI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탐구하고,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이게 우린 너무 약하다고요. 그 분야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너무 약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이것도 너무 약해.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와, 제가 송기령 박사님 얘기 듣고 여기서 벙 찐 거예요. 자, 또 넘어가 볼게요. 노후 준비. AI와 함께 더 나은 미래 만들기. AI 시대에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노후 준비도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빠른 만큼 평생 한 직업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에 맞춰 적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죠. AI가 중간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직업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인의 가치와 감정을 강화해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4번, 5번, 6번을 합쳐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디노스 띵킹, 이건 제 생각. 저는 종특이란 말도 싫어하고요. 한국인들만 그렇다,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사람은 다양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왜 굳이 그렇게 딱 한정지어?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도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환경에서 주는 것 때문에 어떤 고정관념이 생기고 어떤 변화에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환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작게 예를 들자면 저는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필드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만약에 풍경화를 그려. 풍경화만 봐도 적어도 이 사람이 어느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겠구나,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걸 대충 알 수 있다고 해요. 저는 그런 정도의 레벨이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한테 바다는 완전 파란색 바다입니다. 완전 새파란색. 근데 누군가는 바다를 그리라고 하면 에메랄드빛 바다를 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늘 한평생 봐온 건 새파랗고 거의 시꺼먼 바다인데 바다를 그리라고 하면 이게 더 익숙하겠죠. 저한테 에메랄드 바다는 상상력으로 그려야 되는 거거나 레퍼런스를 봐서 그려야 되는 바다입니다. 아니면 제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태어났을 때부터 에메랄드빛의 바다를 보는 나라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바다를 그릴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환경이 주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나만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탐구하라고 하는 거. 이것들. 이게 너무 힘들죠. 뭐 어느 나라나 더 심한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만 딱 한정돼서 볼까요? 초등학교 6년 선생님이 시키는 거 가지고 공부했어요. 중학교 3년 선생님이 시키는 거 가지고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3년 선생님이 시키는 거 가지고 공부했어요. 뭐 조기 교육 저는 이런 거 받아본 적도 없고 딱 학교 수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공부에 관심도 없었지만 심지어 시험은 그냥 프린트물 내주고 이거 달달 외우면 거기서 과반수 이상은 다 나왔어요. 자, 이렇게 저는 누군가가 시키는 걸 하면서 12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걸 가장 많이
해보고 찾아야 되는 시기에 이게 맞아, 이 방향으로 가야 돼 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나마 저는 학교에서 말을 잘 안 듣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많았고, 학교 공부도 공부가 하기 싫어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공부가 하기 싫다기보다 내가 이걸 해야 되는 동기부여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할 건데, 어느 대학을 갈 거고 뭐가 될 건데, 이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제가 하기 싫은 거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저 운동만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만 좋아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어느 나라나 다 학교 다니잖아. 어느 나라나 다 가르침을 받지.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해요. 여기서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어느 나라다 딱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보편적인 그 우리나라의 교육, 뭐 교육열이라고 하면 중국도 빼놓지 않지만 우리나라만 한정돼서 얘기할게요. 이건 Dino is thinking이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열, 학구열은 높지만 거기에 받쳐지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생각, 이것도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소득 기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잘 사는 나라일수록 내가 블루 컬러나 화이트 컬러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임금에서 엄청난 격차가 나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심하죠. 그게 심하다는 소리는 내가 지금 얘 학창시절에 최대한 휘어잡고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해서 애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만 그게 그래도 가성비가 맞다는 거죠. 나중에 얘가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내 노후 준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애한테 들어가는 돈 이만큼 깨지고 애는 아무 방향도 못 잡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멍청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는데 거기서 커가는 자녀들이 뭔가 생각할 기회가 적어요. 어떤 걸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시험을 보는 제도의 상대평가에 딱 무언가 TO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런 데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요. 그럼 뭔가 시험에서 예체능적인 면모나 뭐 자기의 생각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담는 비중을 높이던가, 그게 심사의 기준에서 또 하나의 획을 차지한다든가 그러면 상관없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나이의 제한이 있어요. 20살엔 뭐 해야 되고 군대 몇 살에 갔다 와야 되고 이 나이 때쯤 되면 직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야, 너 결혼 언제 하냐? 너 그래서 애는 언제나? 뭔가 이 나이에 맞는, 그게 제가 이제 다른 채널을 운영하는 채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왜냐면 뭐 학창시절까지는 의무교육이고 뭐 비슷하지만 그 이후에 중위나이를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죠. 중위나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서 17살 정도를 뺀 나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 세대 그 환경과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요. 저보다 어린 나이에 집을 장만했습니다. 물론 환경에 받쳐준 것도 있지만 이 나이쯤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죽는 날과 비례하죠. 내가 죽는 나이가 50이야. 그러면 30세 때 인생의 절반을 산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혼이며 뭐며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0살에 집 장만하는 거 쉽나요? 지금 우리가 30살 초반에 결혼하는 거 쉬워요? 쉽지 않거든요. 뭔가 해야 될 게 더 많아졌고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진 것도 있고요. 경제적인 것도 있고요.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잣대로 볼 수는 없죠. 어쨌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은 나라에서 나의 가치성, 나의 창의력 이런 거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림 그리는 쪽을 또 한번 예를 들자면 그림 시장이 파이가 너무 달라요. K-팝은 엄청나게 각광받고 뜨고 있지만 그림도 예술이잖아요. 그림으로 보면 시장이 일본보다도 작아요. 아주 작은 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입시 미술, 그림 그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뭐 하고 있을까요? 화이트 칼라를 빙자한 디자이너가 돼 있겠죠. 말은 디자이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디자이너의 현실은 디자이너라고 보기 힘들어요. 거기다 유학 안 갔다 왔다 더 힘들죠. 그냥 엔지니어예요. 말을 좋게 해서 엔지니어지, 파일을 더 좁혀보면 작가는 몇이나 될까요? 작가 수로만 비례해도 너무 적어요. 왜냐면 작가를 해서 먹고 살기 힘든 사회 구조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하기 힘들고 뭔가 미술이나 예술은 부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정해져 버린 거죠. 왜냐면 유학을 가는 것도 거기서 생활하는 것도 죄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이 없다면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하루는 24시간이고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느리죠. 지원을 받는 사람들보단. 그런 식으로 하기가 이게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손에 꼽히는 작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표 작가들 현재 몇이나 될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찾아주는 사람이 적거든요.
사줄 사람이 적어지면 시장 파이가 작아지고 파이가 작아지다 보면 거기서 뛰는 선수들은 점점 도태되기 마련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노라는 손에 꼽힐 만한 사람들이 저는 예술가로 잘 생각이 안 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런 것처럼 창의성 약해. 자기 가치 찾는 거 좀 힘들어해.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시장이 그렇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제 막 급성장한 나라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가치를 찾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두각을 나타내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하는 거고, 보통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이건 한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영상이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환경 탓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열심히 해야 돼요. 나이가 5, 60이 돼도 좋아하는 거 뭐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남의 시선에서 내 나이쯤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게 맞아서 이걸 해보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 큰 장비빨을 내세우지 않거든요. 물론 호기심이 생겨서 시작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신 분들,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걸 새로운 걸 호기심이 생겨서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내 경제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어도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찐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좋아한다는 거는 내가 불편함을 느꼈을 때 하나하나씩 개선해 가면서 내가 발전하는 모습도 좋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야, 골프 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맞춰야지. 야, 테니스 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맞춰야지.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러닝으로 많이 갔죠. 러닝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맞춰야지. 아니, 신발을 살 수가 없어요, 신발을. 런닝화가 다 품절이래.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재밌는 건데 뭔가 자꾸 유행에 잘 휩쓸려 가고, 그게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조금 반대 성향인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물어봐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물어보거나 생각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봐요. 너 왜 결혼 안 해? 너 왜 뭐 안 해? 너 왜 뭐 안 해?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하는 게 특별한 거죠. 안 하는 거는 디폴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는 게 신기한 거니까 하는 걸 물어봐야죠. 너 왜 해? 이거는 왜 하는 거야? 근데 전제 조건이 이 나이에 이건 해야 되는데 라는 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데, 제가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아주 편협하고 제가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불쾌감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찍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AI로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해요, 막 이런 거 찍잖아요. 근데 찍으면서도 그게 서브로 나를 도와줘야지, 그걸 메인처럼 맹목적으로 맹신하면서 다가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직 이게 좋아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장비부터 맞출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하나씩 불편한 게 있으면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AI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블로그를 하는 데 있어서 AI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떤 걸 하세요 라는 영상에서 만들 수 없어요. 그런 얘기까지 다 해버리면 그건 또 산으로 가는 영상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로 쭉 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재생 목록은 제가 힐링하는 재생 목록이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유튜브나 블로그, 디지털 노마드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힐링하는 영상처럼 돼버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AI를 너무 미화하거나 너무 쳐다보지 않거나 너무 불쾌감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맹목적으로 다가갈 필요도 없습니다. 적절하게 내 삶에서 써보면서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탐구하고 찾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 AI한테 잡아먹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고요. 다음에는 또 완전 반대되는 것처럼 AI 진짜 좋아요 이런 걸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디노였습니다.